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 2019년 그 대비해서 이제 컴퓨터 일반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올해 여러분들 문제 좀 보셨어요? 그래서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는 퍼트라인이 뭐 71점, 뭐 73점 뭐 이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본 서울시 같은 경우는 86점이었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7급 과목에 해당되는 뭐 자료구조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공학 이런 데에서 문제가 한두 문제가 더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 7급 수준의 문제가 두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보편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 9급 수준에서 이제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년마다 보는 그 계직 문제 같은 경우도 서울 경기가 이제 85점, 86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본다라면은 우리가 보통 뭐 국회 사무처라든가 그다음에 뭐 계리직, 그다음에 서울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려운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리직 문제가 제일 쉽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말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뭐 이런 걸 통틀어서 계직 문제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커트라인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커트라인이 낮은 편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2년 전에도 서울이 84점, 85점 그랬었거든요. 그럼 1점밖에 안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16년 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 문제는 사실 새로운 문제가 없어요. 예, 다 이미 나왔던 문제를 이제는 뭐 재탕하는 그런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이 1점밖에 안 올라간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쟁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100대 1도 안 되잖아요. 보통 한 300대 1 됐었는데 100대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하는 인원이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계직 시험이 있다라고 뭐 이미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제 공지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험이 있을 텐데 그만큼 준비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많이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이 이제는 뭐 계직은 3과목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이제는 뭐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전산직보다는 높죠. 그런데 그만큼 많은 그 인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은 이렇게 준비를 시험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올해라고 해서 올해처럼 공부를 하는데 그 이상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 문제에서 그 7급 수능 문제가 두세 개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를 다 다루려면은 우리가 7급을 해야 되는 거지 컴퓨터 일반이 자체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컴퓨터 일반은 과목이 10과목이에요. 10과목. 그 10과목 안에 7급 과목 3과목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7급 과목 3과목이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해서 그거를 깊게 들어가서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뒤에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론 수업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하고 그리고 이제는 적중 예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는 그 동영무사 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적중 예상이라든가 아니면 동영무사 시간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제가 풀어드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도 거기서 다 대부분 적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는 커버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처음부터 다 이렇게 훑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뭐 10년이겠죠. 과거 10년 내외로 나왔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풀 줄 알면은 충분히 이제 커트라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그 7급 수준에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는 그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그 첫 장을 넘기시면
그 1년 커리가 나와 있죠. 1년 커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안 띄워놨네요. 그래서 9월에는 이론반을 시작을 해서 이론 수업은 2번 정도가 진행이 돼요. 네, 이렇게 지금 겉장 뒷페이지에 보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이 일주일에 3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을 해서 2달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시간이 부족해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강한 것 같은데 일단 진도는 뭐 여러분들이 뭐 빨리 나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진도를 나갈 거고 그래서 이제 9월, 10월에 이론 수업이 11월, 12월에도 이어져요. 내용은 동일해요. 이론 수험서 갖고 진행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나 카페를 보시면 9월 10일 날 그 프로그래밍 언어론에 대한 특강이 있어요. 이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게 전산. 뭐 계리직이지만 컴퓨터 일반이 전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0과목이니까 우리가 보통 컴퓨터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2달에 끝내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 핵심은 프레임이죠.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그러니까 C 언어니 자바, 올해 9가지 지방제 다 나왔어요. 자바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C 자바뿐만 아니라 이게 언어론이 있어요. 언어론 부분은 컴파일러예요, 컴파일러. 언어를 이제는 만든 거죠. 언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C 언어든 자바든 만들어야겠죠. 그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언어를 만드는 규칙. 그게 컴파일러인데 그 컴파일러에 대해서도 여기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정규 이론 시간에도 다루지만 뭐 특강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진행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넘어와야 컴퓨터 구조를 공부할 때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따라오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언어를 몰라도. 근데 2장 두 번째 과목이 이제는 운영체제예요. 근데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그 언어 개념이 없으면 따라오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C, 자바 나오고 그 다음에 언어론이 가끔 나오고 이러는 건데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자세히 이제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여러분 대부분 다 뭐 연관반이지 않습니까? 그 연관반 학생들은 다 무료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업에 어차피 뭐 컴퓨터 일반하고 수업이 겹치지 않아요. 야간에 오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11월 달은 뭐 이론 한 번 더 하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암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론 내용에서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암기를 못 하겠죠. 암기해도 어차피 뭐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론 시간에는 이해와 반복. 여기는 철저하게 이해를 특히 이제는 오늘 배우게 되는 컴퓨터 구조 같은 경우는요, 이해를 못하면은 어차피 그거 암기해봤자 까먹어요. 머리만 아파, 그 현실이. 그 다음에는 반복을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항상 이해하고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어차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연간반이면은 뭐 수업을 다 들을 수도 있지만 또 동영상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동영상을 들어서 또 반복해서 또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걸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11월 달 가면은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 기출문제도 이거 한 번 풀면 안 돼요. 최소한 서너 번 풀어봐야 돼. 답 체크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 풀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아예 암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암기를 했다, 내가 이해를 암기했다라면은 떨어지라고 고사를 치면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이 올해 벗어난 문제가 9가지 지방직에 한 2문제 정도 있다라 했잖아요. 그거 다 틀린다 하더라도 90점 아닙니까? 그리고 다 틀렸어, 찍었는데. 그것도 하더라도 90점이에요. 근데 커트라인이 뭐 지방직이 73점, 9까지 71점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붙고 남아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지 한 번 맞춰서 풀었다라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맞힐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 예상문제 풀이집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 문제가 국가적인 B 그 스타트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B 스타트리는 사실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런데 여기 예상문제집에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예상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거의 똑같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 문제가 국가 7급 문제였었거든요. 그 7급 문제 변형해서 집어넣는데 어차피 그분도 문제 내신 분도 뭐 7급 문제를 베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여기 예상문제집에 있는 거 하고. 이거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데에서 이제는 그 못 다룬 내용들을 그 여기서 예상문제풀이라든가 여기 동영모사 시간에 이제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웬만큼 여러분들이 7 내지 이제 80점 정도를 확보했다라고 하시고 여기에서 20내 30점을 확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예상문제풀이가 이제는 그 1월 달에 진행이 되고요. 이때도 보면은 그 프로그램 언어 심화라고 해서 또 특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과목이 뭐냐면 제일 어려운 과목이 오늘 배우게 되는 컴퓨터 구조하고 운영 체제예요. 다음 시간에 있는. 근데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요. 컴퓨터 구조가. 그 다음에 또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이 언어론에서 이 자료 구조하고 이렇게 언어와 연관된 거. 그러니까 자료 구조에서는 정렬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렉션 소트라든가 뭐 버블 소트 뭐 등등 있어요. 그거를 이제 C 코드를 가지고 C 언어죠. 그 C 언어를 가지고 구현을 해요. 그런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C 언어도 모르는데 그다음에 정렬 알고리즘도 모르는데 이거 언어로 낸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게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차피 이제 언어 한번 다뤘으니까 자료 구조하고 정렬을 언어로 C 언어로 이제는 푸는 과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특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뭐 연강반이나 뭐 제한 패스 학생들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뭐 4월 달에 올해도 뭐 4월 9일인가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뭐 그때 국가직 대비해서 동영모사 풀이를 또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해설특강을 올해도 해드렸었고요. 그럼 국가직을 보면은 이 지방직 대충 감이 와요. 왜 국가직 문제하고 지방직 문제가 같아요. 같은 출제 기관에서 낸단 말이에요. 인사위원회에서 내기 때문에 국가직 문제 패턴이나 지방직 문제 패턴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도 보면은 국가직 문제, 지방직 문제 별반 차이도 없었고, 그 다음에 난이도라든가 별반 차이가 없죠. 어차피 같은 문제은행에서 뽑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아까도 했지만 공통적으로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는 거는 이런 7급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런 거는 여기서 적중 예상이라든가 뭐 동영모사 풀이, 또 지방직 대비해서 또 동영모사 풀이를 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이보다 더 할 수는 없어요. 이보다 더 시간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진행을 뭐 이론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하고 그다음에 적중 예상하고 동영모사 풀이를 한 2달, 3달 정도 하니까 3월달부터 이제는 6월달 4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3달 정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는 갖고 있는 문제가 제가 뭐 이거 풀어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20회가 넘었으니까 1000문제가 넘어요. 작년 제가 23회인가 풀어드린 걸로 기억나거든요. 1000문제 넘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 모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가 안다라고 해서 반드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동영모사 풀이는 OMR 카드를 가지고 그 OMR 카드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마킹을 하라고 하거든요. 시험장 가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본 사람들 알 거야. 한 반에 꼭 한두 명씩 마킹 실수해가지고 시험지 답안지 바꿔달라는 친구들 한두 명씩 꼭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5과목이니까 이게 5분 정도 되면은 5분 남겨놓고는 이게 5과목 마킹 올 수 있어. 근데 어떤 학생은 뭐 2분은 불가능해요. 제가 해봤어요, 이것도. 2분 남겨놓고 바꿔달라고 하면은 감독관이 말을 해요. 바꿔주긴 하는데 시험이 끝나면 네 거 먼저 걷어간다고. 진짜 네 거 먼저 걷어가요. 왜 다른 학생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다른 학생들은 다 머리 올리고 있는데 이 학생이 막히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막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이 이거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톡 찍어서 다 올린다니까. 예? 여기 카톡 찍어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 명찰 있잖아요. 명찰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한테 얘기를 해. 먼저 걷어간다고. 그래가지고 2분은 사실 불가능해, 이거는. 뭐 3분, 3, 4분 정도 되면요. 이거는 5개씩.
만약에 뭐 보기 5개씩이야. 뭐 1, 3, 4, 2다. 뭐 1, 3, 4, 2, 3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1, 3, 4인데 1, 3, 4, 2를 찍어야 3을 찍어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6번부터 찍어야 되는데 5번부터 찍어야 겹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마킹 실수하면은 그거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못 맞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분은 남겨놓고 찍으면은 이렇게 천천히 찍어 다 찍을 수 있는데 이 3, 4분 1분 차이가 이게 되게 커요. 예, 이제 그런 거니까 빨리 풀고 그래서 5분 내지 뭐 보통 10분 정도면 찍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답안지에.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시험 분배라든가 시간 분배라든가 이제 이런 걸 연습하셔야 돼요. 또 그런 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야만이 시험장 가서도 뭐 이걸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 분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찍어서 맞추는 것도 실력이니까 이런 거를 이제는 3월 달부터 이제 동영모사 시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1년 커리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작년하고 다른 게 이런 특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엑셀 특강은 이제는 계리직만 해당되는 거예요. 전산직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 계리직 엑셀 문제가 올해인가 그 교육청인가 경찰청인가 한 번 나왔었어요. 오래간만에 엑셀 문제가. 예. 근데 국가직, 지방직은 지금 뭐 한 2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죠. 근데 계리직에는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엑셀 문제가 항상 함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한 많이 쓰는 거 30개 있는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줄 알면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년 커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학원 그 커리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컴퓨터 일반 출제반도 일람표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2010년부터 2018년, 그래서 9년치죠, 9년치.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시면 앞에는 뭐 머릿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출제 여러분들 이제는 시험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내용들이 그 들어있죠. 뭐 머릿말, 그 다음에 뭐 가이드, 수험 가이드 있죠. 수험 가이드 이런 것 등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할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공부가 잘 안 될 때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는 그 출제빈도 일람표라고 해서 2010년부터 이제는 2018년까지 9년치를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도 지금 보면은 컴퓨터 구조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쫙 보더라도 제일 많이 나왔죠. 예. 컴퓨터 구조가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컴퓨터가 나올 때 하드웨어가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가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게 이런 모양이 먼저 나왔겠죠, 하드웨어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머리가 진화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인류가 진화하면서 뭐 소프트웨어도 진화를 해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 구조 하드웨어를 모르면 사실은 그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공부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지금 사람의 이 신체가 하드웨어란 말이에요. 하드웨어. 그런데 이 하드웨어도 보면은 뭐 입력기관도 있고, 여기 뭐 얘는 입출력기관이겠죠. 뭐 내뱉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요 머리 안에 보면은 뭐 전두엽이라는 뭐 대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 좌뇌도 있고 우뇌도 있고 다 담당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하드웨어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그런 말을 해요. 뭐 신의 모습을 본따서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의 모습을 본따서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컴퓨터 구조를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 구조하고 유사해요. 예. 뭐 인간이 만든 건데 인간의 어떤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구조가 중요하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암기를 해서는 안 돼요. 이해.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있는데 이 OS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두뇌가 되겠죠. 두뇌인데 이제는 사실 딱 전두엽에 해당돼요, 전두엽. 대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운영체제는 이거 보면은 뭐 제어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달 기능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제어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어 기능을 하는 게 이제 OS고,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이런 것도 이 뇌에서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냥 내가 말하진 않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컴퓨터가 입출력 기능을 하고 여기도 안에 저장치 있는데 뭐 저장치, 연산장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연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이 운영체제가 다 시켜서 하는 거죠. 예, 그 사람을 따지면 머리, 그러니까 뇌에 해당되는 뇌, 예, 이런 기능이고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봐요. 이게 올해 지방직원 10문제 나왔어요. 이 두 개에서. 절반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무지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교육청, 정보장비는 11문제나 나왔어요, 이거. 정보장비는 여기서 많이 나와요. 또 통신 쪽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데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해경도 보면은 벌써 9문제잖아요. 이쪽에 확실히 정보장비나 해경 문제들은 이 컴퓨터 구조 운영체 많이 나오고 통신 부분에 나와요. 거의 똑같아요, 이거 보면은. 예. 자, 어차피 뭐 정보장비든 다 경찰이에요, 경찰. 예, 경찰이고. 계례직 같은 경우는 뭐 골고루 나왔었죠, 이렇게. 예, 골고루 시험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게 또 암기를 물론 뭐 나중에 되면 암기를 해야 되지만 얘도 이해를 해야 돼. 데이터베이스. 근데 얘는 어렵진 않아요, 내용이.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되는 건데 자료구조죠. 이게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는 거 하면 이게 컴퓨터 구조 운영체 또 자료구조라고 이것도. 요거는 좀 쉬워요, 내용이. 그 자료구조는 좀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예. 아까지만 뭐 소트도 해야 되고 뭐 서치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계산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데 이게 그렇게 저는 뭐 이렇게 암기를 이렇게 하라고는 안 하니까 물론 암기할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를 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를 시키고 원리 위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예, 반복해서 이제 듣다 보면은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어. 안 나온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이 소통학도 사실은 예, 이게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예, 세 문제씩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도 보면 내용이 좀 많은데 어쨌거나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계속 공부 방법 중에서 이제 좋은 방법 뭐냐면 오감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내가 본다. 그럼 시각이고 뭐 쓰면은 그럼 뭐 후각이 뭐 미각 이런 게 있느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투라는 걸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예. 왜냐면 내가 말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지금 소프트공학을 뭐 에세이라 썼다. 그러면은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서 하는 거죠, 속으로. 그런 다음에 또 집에 가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감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제는 그 수업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효과가 크다라고 그래요. 그런 거니까 계속 뭐 반복을 하면서 제가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따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 거의 안 나와요. 얘야말로 단순 암기죠. 여기부터는 그냥 암기야, 이거는 그냥 정의를 물어보거든요, 다. 얘들은. 그러니까 이만큼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해. 정의인데 여기는 그냥 암기 오면 돼요. 네, 암기. 여기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정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시스템 분석이든 뭐 데이터 통신 인터넷 이거. 네. 근데 이 언어론 같은 경우는 이해해야 되죠, 이거는. 예, 뭐 C 언어를 암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이런 과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엑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함수를 쓸 줄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총 이렇게 10과목으로 돼 있어요. 내용이 만만치가 않죠. 예. 그래서 어떻거나 많이 나오는 부분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고요. 적게 나오는 파트에서는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당연히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출제 변조 1람 받고 목차는 뭐 세부적인 목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치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제가 뭐 1과목, 2과목 이렇게 따르면은 올해는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나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트 1, 파트 2에서 그 목차를 보시면 10파트까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파트 밑에 있는 챕터라고 이렇게 쪼개놨죠. 그 다음에 챕터 밑에 레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이게 찾기가 힘들다는 거지. 뭐 나는 이게 딱 그 문구만 보더라도 키워드만 보더라도 이게 어느 내용 다 금방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펴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레슨별로 만들어 놓으면 찾기 쉽겠다라고 누군가 조언을 하더라고.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어디 있나요? 수험서 중에서? 뭐 국어용 항서 책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지금 레슨별, 이 레슨이 지금 강의는 회차예요. 회차. 그래서 지금 그 통신, 인터넷까지 하게 되면은 100회가 넘어가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쉬워, 이제는.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어. 문제 풀었는데. 그러면은 해당되는 레슨 찾아가서 그 동영상을 다시 틀어보면 되겠죠. 예. 찾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예, 잘한 것 같죠? 예, 이렇게. 그래서 딱 다, 오늘은 여기까지 딱 공부하는구나. 이제 알 수 있잖아.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네. 이제 이런 생각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 쉬워요. 나 여기만 딱 끝내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작년부터인가 제가 이제 일주일에 3번씩 했었을 거예요. 예, 그 천천히 하고 이제는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100강좌가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따져보시면 이제는 2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한두 번 정도는 보강을 해야만 된다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진도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레슨별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파트 간지를 보시면 거기 이제는 그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1장의 파트 1에 그 파트 간지에 이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 각 파트마다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파트별 출제율이 있고 뭐 동그라미 원형 그래프 있고 막대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출제 경향 분석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빈출 주제라고 있죠. 이 키워드. 이런 키워드는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 책이 지금 보면은 앞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게 파트란 말이에요. 그죠? 파트 10까지 있죠? 예, 이런 제목들은 암기를 하셔야겠죠. 제목들은 이 순서대로 제목을 모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제목 알고 그 다음에 제목 다음에 이제는 파트 다음에 챕터잖아요. 예, 챕터 제목을 알아야겠죠. 챕터 제목. 챕터 제목을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목차를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 내 얘기는. 목차를. 이 목차를 뭐 암기를 안 되면은 이게 이 내용이 어디 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껴맞히기 힘들거든요. 9급 문제는 7급 문제하고 다른 게 얘는 다 해당되는 그 챕터 내에 포함되는 레슨 그 부분만 알면 맞출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물어보지 않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데이터베이스 문제인지 이게 자료고주 문제인지 이게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과목명이 지금 10개 있는데 이 과목명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10과목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이 파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파트 내에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가 또 이제는 또 있고 그 안에 또 레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정도는 계속 반복하면서 암기를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부분을 그 이론에 있는 문장을 암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를 먼저 볼 줄 아셔야 돼요. 전체를.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부분 암기를 하는데 그 부분 암기라는 거는 반복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도록 하셔야만 되겠어요. 예. 그리고 암기할 때는 만약에 내가 이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1페이지를 본다. 그럼 11페이지를 보면은 11페이지에 있는 키워드 여기에 있는 단어를 암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미지를 암기하려고 해야 돼. 이미지. 11페이지에는 논리의 종류가 있는데 종류에는 뭐 민텀이 있고 뭐 맥스텀이 있더라. 그 다음에 논리식을 표현하는데 이런 십자가 모양이고 왼쪽 편은 입력값이고 오른쪽 값은 출력값이더라. 이런 식으로 내가 저 표를 암기를 못하지만 이미지를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키워드가 아니라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과목 다 마찬가지야. 그래야지 이걸 뭐 여러분들 뭐 국어, 영어, 한국사 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다 단어로 암기합니까? 예? 그렇게는 못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뭐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사람들 말이 맞겠죠. 저도 뭐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 한 장 한 장을 스냅샷 하듯이 사진 찍듯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을 여러분들이 페이지 단위로 저걸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게 오래 기억난다고. 예?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파트 1을 보니까 또 챕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구조 개념. 이 컴퓨터 구조 개념 여기 이제 논리회론이 거기 키워드 보시면 논리회로 부울대에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나온 적이 없어. 그 다음 자료 표현이 이제 이런 중앙처 장치, 이거 이제 CPU인데, 예, 그 CPU 구성 요소 나올 테고, 기억 장치는 뭐 주기억, 보조기억 있고, 뭐 입장치 있고, 병렬 처리. 이렇게 하면 컴퓨터 구조 끝나요. 예. 그래서 거의 3주로 한다고 이게. 예, 중요하니까. 예. 여기서 아까 보면 24%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배울 내용은 컴퓨터 구조 여기겠죠, 여기. 그럼 여기도 만만찮게 나와요. 여기도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에 챕터 1이고 컴퓨터 구조 개념이지 않습니까? 레슨을 지금 7개 쪼개놨어요. 7번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걸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이렇게. 얘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고. 5개면. 그 다음에 4개짜리 넣으면 4개짜리라면은 이게 4개짜리라고 있으면은 예,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이렇게. 평균치 봤었을 때.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지금 매년 나오는 부분이 부울대수. 그죠? 논리식 간소랑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논리회로 매년 나와요. 조합 논리회로 마찬가지고 순서 매년 나와. 그죠? 이 매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짧은 이 챕터 하나에서 매년 나오는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란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 한두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평균적으로. 한두 문제가. 예, 이 챕터 하나에 국가직을 보든 지방직 보든 간에 한두 문제 꼭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자세히 할 거고 이게 약간 이제는 그 수학적인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게 뭐 복잡하게 무슨 미적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들어보시면 돼요. 예, 상당히 중요한 챕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는 그 5페이지 와서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컴퓨터의 발달 과정이 있잖아요. 발달 과정. 지금 발달 과정을 보면은 얘는 그렇게 별표 3개, 뭐 난이도 0, 이게 한 3년에 한 번 나올까 이렇게 이 정도죠. 예,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좀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게 2013년 국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나와봤자 이 표 안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는 거예요. 얘는 뭐 이해하고 자식할 게 없죠. 사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최초의 전자계산기가 컴퓨터예요. 예, 그 애니악이 컴퓨터 이름이에요. 예, 애니악 컴퓨터 이름. 고한자 안 나와요. 설명에 뭐 진공관 있죠. 예, 진공관 썼다는 거야, 진공관. 예. 진공관은 한 장 넘겨보면 정의가 있는데 이 진공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진공관이 뭐냐라고 안 물어보니까. 그럼 진공관 형태가 여러분들 지금 천장에 있는 형광등. 예, 형광등 안에는 진공 상태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게 형광등이 불이 들으면 1, 끄면 0. 예,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거를. 그게 지금 애니악이고 연도 알 필요 없어요. 고한자 알 거 없고 진공관 썼고 최초의 컴퓨터고 십진수를 쓴 거죠. 십진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도 있지만 십진수라는 거는 예, 0부터 9까지 수의 조합이지 않습니까? 0부터 9까지 10개. 십진수에는 10이 없죠. 예, 그래서 0, 1인데 1단위, 그 다음에 10단위, 그래서 10 이렇게 읽는 거죠. 만약에 4가 있다. 그럼 100단위, 그래서 410 이렇게 읽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수의 조합을 가지고 만든 수가 십진법이고 이게 뭐 십진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나온 게 이제는 애드 사기예요. 컴퓨터 이름만 알면 돼. 애드 사. 그 다음에 이 사람 가끔 나와요. 폰노이만 컴퓨터인데 이 폰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장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디스크나 램에 저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종이 테이프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그네틱 테이프 이런 테이프에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거예요. 내장. 예, 지금과 같은 디스크, 하드 디스크 있죠, 이렇게. 이런 거 내장하는 거예요, 이게. SSD 이런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드램이든 램이죠, 램. 예, 이런 게 지금 다, 예,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반도체 메모리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런 종이 테이프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종이 테이프라든가 이런 마그네틱 테이프에 프로그램 내장한 방식을 최초 세팅했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거 폰노이만 컴퓨터 이러거든요. 폰노이. 전문적으로 가끔 하다 보면은
폰뇌만 컴퓨터 이래. 그럼 폰뇌만 컴퓨터는 이게 다른 말로 순차 처리 컴퓨터를 말해요. 예? 이런 거는 그냥 암기해야지 뭐. 그러니까 폰뇌만 한 사람이 프레임 내장 방식을 채택했는데 여러분들 종이 테이프나 마그네틱 테이프를 안 써봤기 때문에 이런 지금 하드디스크나 SSD 이런 거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프레임이 내장에 시켜놓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폰뇌만 컴퓨터 이런 말 쓰는데 순차 처리 컴퓨터라고 해요. 이거는 뒤에 가서 나오는데, 저희가 마지막 장에 보면은 아까 챕터 6에 보면은 병렬 처리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병렬 처리 컴퓨터하고 이 병렬 처리 컴퓨터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와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렬 처리 컴퓨터에 반대되는 개념이 순차 처리 컴퓨터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또 폰뇌만 컴퓨터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폰뇌만이라는 이름이 가끔 나온다. 응? 그 다음에 최초에 이제 그런 내용 방식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에디삭이 나와요. 순서대로 와야 돼. 애니악, 에디삭. 다 이렇게 보안해서 보안에 나오는 거 이렇게 보안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에드박 보면은 프레임 내장 방식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최초에 이진법을 쓰죠. 에드박.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에드박.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그 유니박이 미국 인구 통계에 이용된 거고, 최초에 상업용 컴퓨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여기에 알테어가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스티브 잡스가 세운 회사 애플 2가 최초의 8비트 8비트 컴퓨터가 이제는 애플 2가 돼요.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세요. 지금 난이도도 낮고 나온 지도 오래됐죠. 그럼 뭐 여러분도 이거 지금 암기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험 한 두세 달 남겨놓고 한번 보면서 쭉 마찬가지로 표 자체를 암기하려고 들어요. 지금 제가 키워드별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듯이 키워드별로 암기를 하려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표 자체를 암기하려고 하게 되는 거지. 이걸 무슨 받아쓰기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애니악은 뭐 최초의 컴퓨터고 뭐 10진수를 썼고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이 표의 이미지화 시키라는 거예요. 표를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할 생각. 키워드를 지금 제가 한 부분을 있는 뭐 색깔펜으로 칠해놓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컴퓨터 이름이라 썼죠. 여기 쭉 쳐놓고 중요한 진 공간 쭉 쳐놓고 그 다음에 10진법 쭉 쳐놓고 최초 컴퓨터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에드삭 쭉 쳐놓고 그 다음에 폰뇌만 컴퓨터 해놓고요. 내장 방식 쳐놓고 내장 방식. 여기는 곁다리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직구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에드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내장 방식 나오고, 이건 기본인 거죠. 이미 썼으니까. 계속 진화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진법 수상이 중요하죠, 여기서는. 이제 유니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용이고, 이제는 상업용 컴퓨터고. 그 다음에 알테어가 있고, 얘는 최초에 얘는 개인용 컴퓨터고. 그 다음에 애플2가 8비트 개인용 컴퓨터. 이때부터 이제 개인용 컴퓨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이번에 와서 그 컴퓨터에 있는 그 분류가 있죠. 그래서 분류는 안 나왔죠. 2002년이면 벌써 1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이런 게 있구나 말면 돼.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범용이냐 전용이냐 이렇게만 구분하면 돼요. 일단 한번 나온 거는 다 정리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냥 범용은 널리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개인용 컴퓨터 같이 널리 쓰는 거고, 전용은 특수 목적이겠죠. 특수 목적으로 쓰이는 거. 뭐 군사용, 항공, 의료 이래 있죠. 특수 목적. 그렇게 하면 구분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봐서는 데이터 취급 방법. 데이터를 취급인데 이 취급이라는 말은 처리야, 처리. 데이터 처리 방식이 되는 거죠. 데이터를 처리할 때 지금 거기 있는 것처럼 디지털 신호를 쓰느냐 아니면 아날로그 신호를 쓰느냐라는 거죠. 이 두 개를 혼합한 뭐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말하면 돼.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컴퓨터가 어떻게 0, 1, 2, 3, 4를 알겠습니까? 컴퓨터가 0, 1, 2, 3, 4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가 뭐 이거 알아서 여기 뭐 여기 갖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미지로 표현하든가 비트맵 방식 같은 경우는 땡땡땡땡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렇게 돼 있다. 확대해 보면. 그죠? 비트맵은 아니면은 뭐 일러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미지로 이제는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지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점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지. 컴퓨터가 이 가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예, 뒤에 가서 이제 마지막 장에서 또 나오거든요. 예, 통신 부분에 가면 마지막 장에서는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컴퓨터는 궁극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0과 1 이진수를 쓰는가. 사실은 이것도 0과 1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디지털 신호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0V 지금은 뭐 3.3V 쓴다라고 그래. 5V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전압일 때는 0, 그 다음에 3.3V 했을 때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0, 1. 컴퓨터가 0과 1을 알 수가 없겠죠. 얘가. 그죠? 0과 1 신호를 가지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0과 1 신호를 가지고. 응? 그래서 숫자는 0과 1 가지고 뭐 10진수든 2진수든 뭐 다 만들어내고요. 근데 얘는 아날로그 신호는 제 음성도 보면 이렇게 뭐 높낮이가 이렇게 있죠. 예, 이 음성 같은 이런 거 이제 교류 신호라고 하는데 직류 신호라고 하고. 예, 그래서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0과 1을 가지고 이제 숫자를 표현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는 이런 파형, 진폭이나 이제 파형을 통해서 데이터를 표현하게 돼요. 물론 이제 두 개를 혼합한 걸 우리가 하이브리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간단하게 아시면 돼요. 자, 넘어와서 이제 컴퓨터 세대별 분류 있는데 얘도 작년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작년에 나온 게 이제는 여러분들 그 주요 소자 있죠, 소자. 그런 주요 소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순서대로. 1세대, 2세대 이렇게는 물어보지 않지만 순서, 진공관, 트랜지스터, 집저계로, 고밀도 집저계로, 광소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그 주요 소자는 다른 말로 이제 기억 소자란 말이에요. 기억 소자. 그래서 얘가 이제는 그 주요 소자는 같은 말이 기억 소자. 기억을 때 진공관에 기억시킨다, 아니면은 트랜지스터, 집저계로가 있고, 이제는 뭐 고밀도, 광소자 이렇게 나누는 거 암기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산 속도 이거 올해도 나왔지 이거. 그래서 밀리세컨드부터 그 밑에 있는데 꼭 암기하셔야 돼요.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이렇게 해서. 10의 삼성은 이거는 같은 말로 하나, 둘, 셋 이러니까 1000분의 1초 되겠죠, 그죠? 1000분의 1초 뭐 이런 의미고요. 얘는 이제 100만분의 1초 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얘는 그 이제 기억 장치가 뭐 이렇게 반도체 메모리가 쓰이기 시작한 게 이때니까 쓰이기 시작하고, 저거 번호가 쓰인 거죠. 저거 번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거 번호는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가 저거 번호라고 그래. 저거 번호는 장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장점이 하나인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 빠르다. 처리 속도겠죠.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장점밖에 없고 다 단점이에요. 다 뒤는 다 고급 번호 않습니까? 고급 번호. 고급 번호. 그래서 이제 저거 번호가 기계어나 어셈블리가 있어요. 언어론 부분에 나와. 말 그대로 기계어는 0과 1을 쓰는 거야. 근데 0과 1을 써가지고 우리가 프레임할 수는 없죠. 이건 표현할 수 없는 거고, 어셈블리어는 이제는 이렇게 이런 이제는 기계어를 기호한 거죠. 애들 이렇게 쓰는데 서브트랙을 SUV로 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뺄셈을 곱하기도 멀티플라이인데 이제는 MU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어를 기호한 이런 언어가 어셈블리 언어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저급 언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고급 언어죠. 고급 언어 이렇게 하고, 지금 구조 언어에 이제 파스칼이나 C가 3세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는 여기 특징을 보면은 뭐 하드 중심이고 일괄 중심인데 다중 프로그래밍이 있고, 여기 뭐 10분할 실시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험 잘 안 나오는데 다중 프로그래밍하고 여기에 다중 모드, 혼합 모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다중 프로그래밍은 이거하고 이거 다른 거예요.
다중 모드이기 때문에 얘는 다중 프레임이라든가 시분할, 실시간 이런 시스템들이 혼합된 거죠. 혼합 모드. 응? 그러니까 다중 프레임이 먼저 나와요. 다중 프레임이. 그 뒤에 가면은 또 설명을 많이 해요. OS 가면은 뭐 시분할, 실시간 마찬가지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의미는 뭐냐고? 이게 다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거. 예, 합쳐진. 이게 합쳐진 시스템이 혼합 모드 시스템이고 이제는 다중 모드다. 예, 그리고 이제는 유닉스 OS가 이때 나오고 이제 소프트웨어공학, 아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이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산 처리가 나와요. 예, 분산 처리 나오고 이제 개인용 컴퓨터, 이제 병렬 처리. 예, 이렇게 이제는 진행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지식 기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 지식인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좀 전문가 수준의 여러분들이 지식을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에서 얻을 수 있잖아요. 뭐 유튜브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뭐 지식 기반 전문가 시스템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대별로 1세대, 2세대 이렇게까지는 시험에 다 안 나오지만 순서대로 알 필요는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게 2017년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주요사 기억수자는 옛날에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연산속도는 이미 또 올해 또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뭐 기억소자를 보면은 뭐 아무래도 뭐 바나티 코어 다음에 반도체 메모리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나왔었는데 작년에 사용 언어에 보면은 저거 보는 거 당연히 어셈블리 이렇게 하고 이 포트란 코볼이 먼저 나오죠. 구조 언어가 다음에 나와요. 당연히 구조 언어 다음에 이제는 객체적 언어 나오죠. 그죠? 객체적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객체적 언어면은 C++이나 자바가 되죠. 자바. 대표적인 게. 이런 언어가 분명히 C 언어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C 언어를 객체적 언어로 만든 게 C++이에요. 근데 완벽한 객체적 언어,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C 언어를 객체적 개념을 덧붙인 게 C++. 그런데 완벽한 객체 개념을 제공하지 않아요. C++은. 그래서 완벽한 객체 개념을 제공한 게 자바. 예. 그래서 객체적 언어의 자바가 웹 프로그래밍 할 때는 뭐 거의 지금 표준 정도로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인공지능이 좀 많이 나오죠. AI. 이제 이 부분에서는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일본에 이제 집적회로 있는데, 뭐 집적회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 집적회로 있는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순서, 마찬가지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SSI는 스몰 스케일 인테그레이션 이래서 집적된 수가 100개 미만이라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제 집적하기로 칩이 이만한데, 예? 이런 손톱만한 칩에 명령어. 여기에 이제 명령어죠, 명령어. 예, 명령어. 이런 명령어를, 아까 했지만은 뭐 이런 add 명령어, 타입 명령어 이런 거, 뺄셈 명령어죠? 이런 명령어를 집어넣는 거에다가, 100개 미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100개 미만. 많은 명령어를 집어넣으면은 컴퓨터 부피가 줄어들까요? 아니면은 커질까요? 저 칩에 많은 명령어를 집어넣으면은 컴퓨터 부피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PC보다 더 많은 기능을 하지만 부피도 작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고밀도 집적회로를 쓰는 거죠. 부피는 작으면서도 기능을 훨씬 많이 하잖아요. 그 기능을 한다는 얘기가, 기능을 한다. 많은 기능을 한다. 그럼 많은 명령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기능을 한다. 그럼 많은 기능을 하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은 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 내가 많은 단어를. 뭐 한글, 영어, 중국어, 뭐 불란서 이렇게 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 그럼 어떨까요? 말이 되게 유창하겠죠. 똑같은 거죠. 컴퓨터 내에 100개가 아니라 이런 칩 하나에 똑같은 크기예요. 똑같은 크기 칩에 100개가 아니라 100만 개 이상의 명령을 집어넣고 있다. 그럼 컴퓨터의 기능이 어떨까요? 많은 기능을 하겠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하셨는데, 뭐 S고 미디엄이고 뭐 라지고 하니까 베리 라지고 이제는 울트라죠. 순서대로 암기하고 여기는 몰라도 돼. 그래서 이게 100만 개 이상이라 한번 나왔었어요. 시험에서 이 순서 물어보고 어떤 제일 얘가 직접 높은 거죠. 이 중간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작이 SS 스몰이니까
뭐 스몰 미듬 라지니까 암기가 쉽죠. 베리 라지고 있는 울트라니까 암기가 쉬워요. 이 100만 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표현 단위라고 해서 올해 시험에도 나왔다라고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는 여기서 밀리세컨인데, 예? 밀리세컨이죠. 이게 지금 1000분의 1초라죠. 1000분의 1초.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한 비트. 한 비트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한 비트. 그러니까 한 비트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한 비트면은 0 아니면 2잖아요. 0 아니면 1. 예? 0 또는 0 또는 1이란 말이에요. 0과 1이 아니라. 그러니까 0 또는 1을 한 비트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1000분의 1초. 이게 밀리세컨드예요. 예? 그 다음에 100만 분의 1초 나노. 그 다음에 펜토 나노 마이크로죠. 나노 마이크로. 그 다음에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이렇게 나가요. 네, 그래서 이는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책에 있는 것처럼 암기를 하세요. 이 밑으로 쫙 내려서 암기는 거니까. 마찬가지로는 그 기억 용량이 있죠. 기억 용량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서는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량 단위하고 속도 단위 다 묶어서 물어봤어. 뭐 용량 단위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속도 단위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지금 그 지방직 문제에서 올해. 그러니까 기억 용량 단위를 키로부터 시작하죠. 키로는 2의 10승 바이트, 바이트는 8비트죠. 8비트. 단위는 암기하셔야 돼. 우리가 뭐 원 단위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러 단위가 있고 단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위가 있듯이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바이트는 8비트, 비트는 0 아니면 1이에요. 비트는 0 아니면 1. 왜요? 아까 이제는 누구부터 그 이진수를 쓰기 시작했다고 했었어요? 이진수를 쓰기 시작한 컴퓨터가 뭐였었어요? 에드박부터 쓰기 시작한 거죠? 에드박부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에드박부터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들은 다 이진수를 쓰는 거예요. 이진수를. 그러면은 이진수를 쓰는데 이진수가 0 아니면 1이잖아요. 2개니까 이진수. 아까 하지만 0에서 9까지 10개니까 10진수.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0부터 이제는 7까지 쓴다. 뭐라고 하겠어요? 7진수는 안 써요. 8진수죠. 8진수에는 8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꼭 시작할 때 물어보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10진수예요, 10진수. 이렇게 보면. 이진수예요. 자, 이거 한번 얼마예요? 10진수. 5 더하기 5. 이거 다 맞추죠? 10. 이거 얼마예요? 2? 1, 0? 이거 읽어보세요, 한번. 이거 맞히긴 맞히네. 2죠, 2. 그러니까 5 더하기 3을 했어. 8진수야. 이거 얼마예요, 그럼? 8진수. 이거 있을 때는 1, 0이라고 썼는데 뭐라고 읽어요? 8이라고 읽는 거야. 이게 보면은 1단이고요. 그 다음에 8단이고. 그 다음에 8도 곱해놓으니까 16단이고.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8을 곱해놓은 거니까 얘가 8 64죠. 64. 이렇게. 10 곱해놓은 거거든. 여기 1단위에다가 1에다 10 곱하니까 10. 10에다 10 곱하니까 100. 100에다 10 곱하니까 또 이제는 100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 곱해놓은 거거든. 8 곱하니까 64. 이런 식으로. 이렇게 8을 곱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진수의 의미가 이렇다라는 거죠. 똑같이 생긴 건 이렇게 읽지만 이진수일 때는 2라고 읽는 거고 10진수일 때는 10이라고 읽고 8진수일 때는 8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에드박부터 이진수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단위를 알아야 돼요. 바이트는 8비트. 그 다음에는 얘는 킬로바이트라 하면은 2의 10승 바이트, 10의 3승 바이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진수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10진수를 할 때는 이렇게 쓰죠. 그럼 2의 10승이면은 1024거든요. 10의 3승이면 1000이고 이거 같느냐? 같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저 두 개 같은 값으로 봐요. 시험 문제를 낼 때 이진수로 변환을 해야 될 때가 있고 10진수로 변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리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값으로 본다. 24 정도는 같은 값으로 본다. 그래서 이 이진수를 중심으로 보면은 2의 10승 킬로바이트, 10의 3승 이것도 1킬로바이트예요. 마찬가지 여기다 또 이제는 2의 10승을 또 곱하는 거죠. 2의 10에다가 2의 10승을 곱하니까 2의 20승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뭐 10의 3승에다가 10의 3승을 곱하니까 10의 6승이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메가바이트라는 거예요. 메가바이트. 그래서 220승 바이트, 10의 6승. 이렇게 나가요. 계속 2의 10승씩 곱하든가 10의 3승씩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암기하셔야 돼. 그다음에 페타, 그다음에 헥사, 그다음에는 뭐 제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요타까지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우리가 시험에 나온 거는 지금 페타까지 나왔어요. 페타 다음에는 여기 엑스라든가 제타, 요타가 있다는 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하고 또 이거를 또 단독으로 내기도 하지만 뒤에 가면 또 이제 CPU의 속도를 계산한다든가 메모리 용량을 계산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단위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암기를 하셔야만 되는 거죠. 자,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자, 그러면 레슨 1이 끝났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레슨 2로 들어갈게요.